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1인당 한 끼에 수십만 원씩을 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10명이 간담회를 했다는데 결제는 30만 원도 안 했다면 무슨 일일까요?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 추진비 세부 내역을 MBC가 입수했는데요. 한 끼에 수십만 원씩 하는 이런 고급 식당에 10명이 갔는데 결제 금액은 29만 원인 내용이 유독 자주 나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오후 이곳에서 식사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9만 원을 결제했는데 업무 추진비 내역엔 10명이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디너 코스 요리는 1인당 32만 원, 10명이 먹었다면 320만 원입니다. 심지어 이 식당엔 10명이 들어가는 방도 없습니다. 저희가 룸이 딱 하나인데 수용 인원이 최대 6분까지여서 10분이실 경우에는 예약이 조금 어렵고. 또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입니다. 이복현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5일 간격으로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모두 10명이 가서 한 번에 29만 원씩 결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네. 20만 원대였을 것 같아요. 10명이면 최소 200만 원인 거죠? 네. 두 식당 모두 식사 목적은 간담회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고급 식당 결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인당 20만 원이 넘는 미슐랭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건 확인된 것만 5건. 공교롭게 전부 다 10명이 29만 원가량을 결제했다고 적었습니다. 업추비 한도인 1인당 3만 원을 맞추려고 인원수가 많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걸로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전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인원수 관련 세부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규정 위반이 있다면 전액 환수해야 됩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관련 제도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시민단체는 금감원장 업무 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지만 당시 금감원은 법원 판단마저 거부하며 항소했습니다. 금감원 현안 등 대외비가 유출되거나 상호가 공개된 가맹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들은 업추비를 건별로 상세히 공개합니다. 금감원은 최근에서야 상고를 포기했고 이와 별개로 이찬진 현 원장의 업추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야기에 앞서서 그건 이제 워낙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에피타이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죠?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단 한 번도 견제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생을 살아와. 선배들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살고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추접한 짓은 다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수장들이 다 검사들이 갔었잖아. 맞아요. 이것도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어떻게 여기까지도 검사가 가냐. 맞아. 뭘 아냐.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입니다. 이복현이. 이복현이 맞아. 이제 가끔 이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넥타이 매고 네. 검사고 말도 좀 조근조근해요. 네. 그래서 약간 정상처럼 보여요. 근데 추접스러운 정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오. 이복현이가요. 자신의 금융감독원장 업무 추진비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업무 추진비로 1인당 3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업추비로. 네. 그런데 이복현이가 다닌 곳은 1인당 29만 원이거든. 1인당 29만 원. 1인당 29만 그럼 원이야. 못 쓰네. 그럼 3만 원만 써야 돼. 네. 그러니 골치 아프단 말이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원수를 부풀려. 10명이 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업무 추진비 내역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미슐랭 스타집에서만 쓴 내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2023년 10월 20일부터요. 2024년 2월 20일까지 결제 금액이 29만 원 이렇게 쭉 돼 있고 28만 원 돼 있잖아요. 근데 인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미슐랭 스타 음식점은요. MBC 기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최대 6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 공간이 일단 10명으로 예약을 하면 예약이 안 돼. 예약이 안 돼. 네. 그리고 30만 원이란 말이야. 32만 원, 31만 원, 30만 원 그렇단 말이야. 네. 10명이 갖다 쳐. 줄 서가지고 먹었다 쳐. 예. 한 접시 먹고 나가야 돼. 한 접시. 야, 이런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 다녔더란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복현이. 아니 그 검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저건데 와. 윤석열이가 그 특활비 업주비 가지고서 그 검찰청에 왜 거리까지 재가면서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아.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야. 아, 진짜 추접하다니 그러면 정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 업추비로 자기 혼자 가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그렇잖아. 가능성이 액수로 따지면. 액수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혼자 간 걸로 보이는데 네. 혼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보면은 혼자 가기에는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네. 한번 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20일에 먹고 5일 뒤에 또 먹고 5일 뒤에 또 먹고 그리고 2달 뒤에 먹고 너무 붙어 이 있는데. 혼자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 점은 나는. 제가 좀 네. 예. 그 점은 금감원장이 카드를 네. 몇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의 카드를 갖고 와서 그걸 긁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모 부처 차관도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카드가 동시에 아 그래요? 긁은 흔적이 있어요. 아 그건 몰랐네. 근데 그때는 진짜 뭐랄까 간담회라서 한 20-30명이 모여서 한 건데 그건 그렇게 긁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복현 원장도 그렇게 저희 국회에 업추비 그 사용료를 안 내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재판에 졌는데도 네. 근데 드디어 이제 현 금감원장이 이제 오픈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저게 나왔는데 아마 다른 카드로 비슷한 시간대에 긁은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까지 파야 된다. 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력한 추정이네요. 유력한 예, 추정. 예. 그게 이제 자기한테 주는 카드가 있고 네. 네. 그 비서실에 주는 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비서실 운영비 이런 걸로 그다음에 임원들한테 또 나오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서가 한 7, 8개를 들고 다닐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이럴 가능성은 어때요? 이거 갑자기 얘네들은 뭔 짓인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들어가고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좀 제 생각 확인 받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25일, 30일 단골이네요. 갔단 말이야. 네. 너무 간격이 좁잖아. 거의 이진숙 빵 사 먹는 수준. 그래서 제 추정 들어갑니다. 3명이서 가고 이렇게 분할로 계산한 것처럼 한 거 어떨까요? 날짜를 다르게. 3명이 간 거야. 네. 아, 근데 날짜를 다른 날짜 결제일로 잡아달라. 어떻습니까? 그러기에는 좀 너무 번거롭고 아, 품이 좀 떨어진 번거롭죠. 일일 것 같아요. 아, 좀 그 번거롭습니까? 카드 뺏어서 3개 들고 가면 되지 뭐하러 아, 그거를 그랬습니까? 3번씩 가겠어요. 추접스럽다. 야 정말. 근데 우리가 보기엔 추접스러운데 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그 지저분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남의 돈 이렇게 해서 쓰는 재미가 그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동안에 노력을 한 데서 오는 정당한 보상.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 개돼지들은 못하는 여러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특권. 그렇지. 이렇게 생각 한상진 기자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잘합니다. 네. 웃지만 마시고 우리 너무 잘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박상용이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거겠죠. 당연하죠. 예. 그거 조금만 저기 하다 보면은 저런 게 나오는데. 뭐 그렇겠네. 예. 저희 그런 국회에서는 이제 저런 걸 주면 보좌진들과 함께 계속 검색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뭘 먹었는지를.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자괴감을 느끼죠. 그걸 카드를 긁으면서 비싼 거 먹고 다니는 놈이 있고 그거 잘 먹고 잘 쓰고 다니는지 국회에서는 또 보좌진들이랑 같이 그거 막 보면서 하고 그러네요. 있고 그리고 발견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댓글에서는 나를 또 지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좀 힘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뭐든지 할 놈이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들어가지고. 네. 미슐랭도 먹고 다니고 좋네. 자,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검찰의 추악함, 포악함이 만천하에 다 드러날 텐데
보도량이 놀라울 정도로 적어요. 혹시 그 기자님이니까 아실 텐데 네. 혹시 이번에 어제 이거 국정조사 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네. 대한민국 언론 혹시 보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보도량이 없어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저도 좀 떠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럴 수 그렇겠네. 있지. 그래서 뜨자마자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 네. 4개인가 3개인가? 없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유튜브 아니면 없어요. 진짜,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왜 그렇지? 그래서 기사로는 공부도 못해. 아,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나오는 없어. 게. 너무 놀라울 정도야. 근데 어제 국회에서 나온 내용만 봐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요 세 가지를 어제 주요하게 다뤘는데 먼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만 다뤄도 어마어마해 진짜 검사들. 와, 한 행동들이 한 지시. 진짜 엄청나다. 네. 이거. 예. 2022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잖아. 이거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에 대장동 관련 검증 보도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당시 검사 윤석열이 덮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니까 그리고 대장동 대선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나서서 허위 사실에 의한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기소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기자분들을 기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얘기잖아요. 네. 지금 2026년이고 지금 와서 보면 다시 당신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에 부합해. 심지어 사실에 부합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어떻게 포괄적인 수사를 했는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깔끔하죠? 네, 네. 당시 202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실에서 마련한 자료를 좀 활용할게요. 네네. 네. 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윤석열 공소장 보여주세요. 자, 맞지? 예. 공소장. 검사 윤석열은 아래와 같이 공소 제기한다. 맞지? 네. 됐죠. 자,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름이 이강길입니다. 이강길. 좀 적어주세요. 이강길.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조우형이야. 네. 조우형. 근데 이 이강길은 조우형에게 10억을 찔러줘. 그런 다음에 야 부실하게 좀 대출 좀 받아줘. 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이강길은. 필요하니까. 네. 왜냐면 초기 사업자니까 네.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대출 알선을 받아요. 조우영한테. 자, 그러면은 요 상황만 봐봐. 그럼 이강길, 조우영 다 범죄자잖아. 네. 맞지? 예. 이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오늘날의 대장동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맞죠? 네. 근데 실제로 2021년 4월 초만 해도 서울초. 당시 검사 윤석열은 야,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네. 그래서 브로커 조우영을 출국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 2011년 4월 출국 금지 요청 조우형 중수 이과장 윤석열. 4월 19일에. 깔끔하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진행됐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11년 4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타납니다.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 여기서 김만배 이름이 나와요. 오케이. 김만배가요. 검사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법조 출입이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많이 알 거 아니야. 네. 김만배가 이 브로커 조우영에게 담당 검사 윤석열의 최측근 변호사 누구야? 특검 같이 했던 사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를 딱 해줘 버립니다. 뭔지 알겠지?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김만배가. 예.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우영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훗날
검찰에서 이렇게 다 진술을 했어요. 소개해 주세요. 조우영 참고인 진술조서. 제가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 출석하기 전에는 박영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수사 협조하는 걸로 결정했고 박영수 변호사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만배가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맞지? 이것도 확인됐지? 네. 자, 조우영은 윤석열 최측근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수사가 딱 무마가 돼버리는 거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2026년 3월에 법정에 나와서 관련 증언을 합니다. 네. 서로 입을 맞춘다거나 그런 정도 하다 보니까 조우영 입에서 차 한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었고 그걸 확인을 내가 남욱과 정영학한테 또다시 했다. 그랬더니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됐다는 정도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조우영의 사촌형 이철수 씨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받고 난 다음에 패닉 상태로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나왔다고. 박영수 변호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안 물어보더라 이러는 거야. 조우영이 커피를 마셨네 안 마셨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조사의 편리를 봐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 포인트다. 됐죠. 이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야. 그 당시에 뭐가 문제야? 문제 없지. 네. 그 윤석열이 수사 무마한 게 문제지. 그렇죠. 김승원 의원님 나와주세요.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대장동 사업건도 두 번째 대출 규모이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까 조우영 그 얘기 보듯이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세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맛이 가갖고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박영수를 선임하고 가서 커피 한 잔 가볍게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때는 진짜 부드럽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 와. 그래서 조우영도 살고 이강길 씨도 살고. 그래서 실제로 기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실제로. 안 이 대목은 됐고. 진짜 공교롭게 제가 증언할 부분이 좀 있는데 김승원 의원 우리 집 와봤잖아요. 네. 네? 그 동네에 양지 조우영도 타운하우스. 살았고 아,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박연호 씨도 거기 살았어요. 그 박연호 씨의 부인이 조우영하고 인척 관계예요. 잠깐만 누구요?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네. 박연호 씨의 부인이 회장 부인. 조우영 씨하고 인척 관계라고. 둘이 친척 사촌 누나라고 불렀어. 박연호 씨. 그 저는 그 사람들을 저기 2006년부터 알고 지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아, 알고 지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 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날 조우영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박영수 변호사를 아냐는 거야. 네. 아니 그래서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또 알았거든. 그 중수부장 했던 박영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 박영수를 네가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 거냐 그랬더니 골치 아픈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을 하는데 선임하라고. 대박. 수임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검증을 받고 싶어서 온 거야. 수임료를 1억 이상 달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네. 변호사니까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건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중수부 사건이래.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라면 박영수를 추천하는 게 그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울 거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상 그렇게 요구한다. 걔들의 생태계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내 동네에서 봤을 거 아니야 또.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 잘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죠. 조우영 씨가. 공범이네? 도와줬네. 공범이네? 아니 내가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와. 아니 그럼 그게 2011년도네요. 그때 일이야. 그 2011년이야. 그러고서 잊고 살았는데 저 일이 터질 때 초반에 네. 조우영이 등장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저 변호사가 박영수였나 그러면 그걸 봤더니 박영수인 거야. 와, 대박 사건이야. 진짜 황당했어요. 좀 아다리가 맞나? 아니, 근데 아기가 정말 맞아. 조우영 씨가
박영수한테 1억 6천을 줬습니다. 1억 6천. 와. 네. 착수금 5천, 성공 보수금 뭐 1억 천에서. 사실은 엄청 싸게 먹힌 겁니다. 억대를 달라고 했던 말이랑도 네. 아다리가 그렇지. 많네요. 네. 와, 이 말이 되는 나라냐는 거야. 야. 아니, 이거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놈들 풀어주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이 활기를 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보도를 한 거야 그냥 이분은.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야 뭐가. 근데 최후에 한 가지만 네. 더. 그 이강길 조우영이 어쨌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대장동 땅에다가 묻어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니 뭐니 해서. 네. 그 돈이 사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게 회수가 돼서 맞아요. 그 피해자들한테 갔을 텐데 네. 그걸 안 해갖고 지금 그들이 누린 이익이라든가 또 부산저축은행 살리느냐고 들어간 혈세가 어제 봉지욱 기자께서 얘기했지만 5천억입니다. 5천억. 와. 윤석열이가 대장동 부실대출, 불법대출 묻어둠으로써 와. 거기에 추가 투입된 그렇죠. 혈세가 뭐 총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한 그 겁니다. 조우영이 대장동 말하자면 그 천화동인의 주주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이잖아요. 육호. 네, 예, 육호. 6호에. 네. 그것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 그 개발업자가 조우영이었거든. 그래서 거기 살았던 화이트하우스 거거든요. 거기. 예. 근데 그거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프로젝트 하냐 너네 그랬더니 대장동을 할 거라고 그랬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부산저축은행 자금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는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였어. 와. 근데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내가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이 어디냐? 근데 성남에 있대 대장동이. 성남에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으면 그럼 뭐 소장동도 있냐? 내가 그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거든. 그랬더니 기억이 있나 보네. 그 그린벨트 지역이 거기가 풀려가지고 거기 대장동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서 와. 그때 무슨 저기 신세계 저기 회장 정용진 씨도 뭐 거기다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앞으로 뜨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 태어나서 대장동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거든. 와. 그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분은 진짜 검찰계의 포레스트 검프야. 그러니까 진짜 이해하잖아.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윤석열이하고는 정말 진짜 알겠네. 윤석열이 사건은 다 들어가 있어. 재밌다. 고발사주 들어가 있지, 도이치모터스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양평만 못 가봤네. 와, 재밌네. 자, 너무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잘된 보도야. 그럼요. 이거 상 받아야 되는 보도야. 사실 대선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도였어요. 그렇습니다.